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고의 애니메이션 IP 수익화 엔진 애니플러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애니플러스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로서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할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애니플러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 그 핵심 사업 구조를 한번 뜯어볼 거고요. 이어서 역대급 실적의 비결과 앞으로의 성장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애니플러스가 어떻게 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진짜 돈이 되는 수익으로 바꾸는 IP 수익화의 강자가 됐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애니플러스의 핵심 역량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IP 수익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딱 들여와서 이걸로 방송도 하고 굿즈도 팔고 이벤트도 열어서 여러 곳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애니플러스는 그냥 이 시장에서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도 높은 15세에서 35세 팬덤을 완전히 휘어잡으면서 명실상부한 시장에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내는 애니플러스만의 독특한 사업 구조, 이른바 애니플러스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총 4단계입니다. 일단 인기 애니메이션 판권을 독점으로 딱 확보하고요. 이걸 TV나 자체 OTT인 랍텔에 유통합니다. 그리고 나선 관련 굿즈, MD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팔고 테마 카페를 열어요. 마지막으로 영화로 만들어서 배급하거나 대규모 전시회 같은 이벤트를 여는 거죠. 이 4단계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이 70%라는 숫자, 이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힘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매년 쏟아지는 인기 신작의 70%를 독점적으로 가져온다는 건데, 이건 뭐 경쟁사들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강력한 콘텐츠 해자를 쌓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수익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압도하는 전략은 당연히 놀라운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2025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요. 이 회사의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이익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더 놀랍습니다. 매출은 87%나 뛰었고요. 특히 주목할 건 이익인데 영업이익은 98%, 순이익은 무려 103%나 급증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의 상당 부분은 바로 단 하나의 초대박 IP, 귀멸의 칼날 덕분이었습니다. 이 귀멸의 칼날은 그냥 영화 한 편이 흥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애니플러스의 IP 수익화 4단계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증명한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영화가 대박나니까 관련 굿즈가 불티나게 팔리고 콜라보 카페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원작 보려는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몰려들고 완벽한 선순환이었죠. 보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귀멸의 칼날 같은 대작의 성공은 그대로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인 라프텔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규 팬들이 원작을 정주행하려고 몰려들면서 유료 이용자 수가 1년 만에 21%나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알겠다, 귀멸의 칼날이 대단했던 건. 근데 그래서 다음은? 과연 이런 성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단 하나의 히트작을 넘어서 어떻게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그 질문에 대한 애니플러스의 대답은 바로 수익 구조 개선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매출이 80%, 상품 매출이 20% 정도인데 이걸 6대4, 즉 60%대 40%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상품, 즉 MD 사업이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이걸 키워서 전체적인 수익성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는가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동남아로 확장하고 있고요. 또 마르는 강지 같은 자체 IP를 더 만들고 심지어 대규모 콘서트까지 기획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특정 IP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진짜 경쟁력은 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귀멸의 칼날 같은 초대박 작품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회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매년 10편 이상의 극장판을 꾸준히 개봉하고 일본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형 IP를 계속 들여오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애니플러스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아무도 안 하던 굿즈 스토어나 콜라보 카페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일본 제작사들과의 관계는 아주 끈끈하죠. 여기에 신작의 70%를 가져오는 시장 지배력까지.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이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껄끄러워하던 전환사채 물량을 전부 상환 완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걱정, 즉 오버행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발표되는 실적은 희석될 걱정 없이 이 회사의 순수한 이익 성장을 훨씬 더 투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니플러스는 과연 귀멸의 칼날 같은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상품 매출 비중 40%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안정적인 종합 IP 강자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